예,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점과 이렇게 사주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점 이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이 무엇이고 이제 사주가 무엇인가? 차이점은 뭐고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꼭 명을 볼 수 있는 거. 명이라는 거는 이제 태어난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의 인생의 큰 틀의 흐름과 방향을 보는 학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주가 있고요. 명리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미두수, 기문둔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기문둔갑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문둔갑은 이제 점치는 거는 이제 영국 기문이라고 하고요. 기문둔갑으로 이제 일생의 큰 틀을 보는 거는 흔히 말하는 사주식으로 보는 거는 예, 그건 홍국기문이라고 해서 기문둔갑은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학문들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명리학, 그 다음에 기문둔갑, 그 다음에 자미두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철판신수나 뭐 하도 낙서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공통적인 거는 이제 태어난 시간을 쓰는 겁니다. 태어난 시간을 써서 큰 틀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들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사주는 동네에서 보고 기문둔가 또 뭐 이렇게 자미두서 보려면 자기한테 알아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을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명리를 잘 몰라서 그렇지 명리의 적중률이 뭐 기문둔갑이나 자미두수 뭐 하락이수나 이런 것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명리 사주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한 여러 관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지. 명리는 뭐 낮은 학문이고 기문둔갑은 높은 학문이고 이런 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명리는 이해하기가 또는 공부하는 범위가 좀 넓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큰 사건의 흐름, 인생의 방향성에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명리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가야 될지, 자기 사업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영업직을 해야 될지, 내근직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이 언제 자영업을 할지, 언제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방향성과 큰 틀, 그 다음에 나의 성향, MBTI가 있다고 하지만 명리는 훨씬 더 디테일해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운적인 변화까지 하면 이런 운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볼 때는 사주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큰 틀을 볼 때는 사주를 꼭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청간지지 간지로 변환해서 대운을 쓰고 대운과 원국의 그 상호 관계에 있어서 나이대별로 어떤 삶을 사냐, 어떤 내가 울로를 가냐, 좋을 때냐 나쁜 때냐 이런 큰 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란 무엇이냐? 점이라는 거는 뭐 신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육효, 육임, 아까 말했던 뭐 기문둔갑, 그 다음에 구성학이라 해서 일시반, 그거 말고도 뭐 사주로도 점 보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런 점적인 것들은 순간을 보는 겁니다. 순간. 짧은 시간을 보는 거죠.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궁금한 점기라 그래요. 궁금한 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효점으로 물론 인생 전반부를 보는 테크닉도 있지만 점이라는 것은 그 순간을 보는 게 올바른 겁니다. 순간과 그 인생 전체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로또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어떤 도박에서 돈을 왕창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주에 재물운이 없다. 그러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흉이라고 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뭐 20억이 들어왔다. 큰 돈이 들어왔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 사주적인 재물 그릇이 있을 때는 내 거가 되지만, 안 그럴 때는 순간 운이 좋아도 결국은 내 사주의 그릇만큼만 남는 거예요. 마치 요만한 접시에, 아니 또 요만한 컵에 많은 물을 부어도 그 물들이 흘러가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약점이 있어요. 뭐 약점이 있냐면은 동일한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쌍둥이도 있고 새쌍둥이도 있고, 또는 뭐 같은 날 태어난, 같은 시간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쌍둥이 사주는 선생님 그래도요 뭐 합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뭐 다음 시간대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요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 그럼 뭐 세 쌍둥이는 어떻게 할 거고 네 쌍둥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인정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똑같은 2시간을 한 단위로 해서 자축인묘 신사오미 이렇게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사주를 뽑잖아요. 그럼 뭐예요? 2시간 단위에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본, 중국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뭘로 하느냐? 그걸 잡아내는 게 관상, 수상, 그다음에 점입니다. 점. 이 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작용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점이 맞나요, 선생님? 점이 맞죠. 점이 틀린 경우에는 아예 친 사람이 잘못하거나 괴를 뽑은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그 손님과 점 보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통하고 진실로 하늘에 물으면 하늘은 올바른 점사를 내려줍니다. 해석하는 능력은 배워야 되겠죠. 우선 신점이 더 잘 맞고 6효, 6인 뭐 이런 건 덜 맞는 건가요? 뭐 타로점 같은 건 안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점, 타로점, 뭐 6효, 6임, 구성화, 기문등가 어느 점법을 쓰더라도 손님과 소통하면서 진실로 하늘에 부르면 하늘은 거기에 대한 맞는 점괘를 내놓습니다. 해석하는 거는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은 하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은 미신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거긴 점친 것들이 여러 번 나와요. 물론 뭐 주역점이라 그러지만 연구를 해보면 유점을 갖고 주역의 괴를 뽑은 거죠. 정확히는 유점입니다. 그거를 물론 이제 주역점도 있어요. 주역점도 있지만 유점이 더 많고요. 유술 갖고 주역의 괴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점프를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나라가 죽냐 사냐 하는데 불리하면 안 나갔고요. 점을 쳐서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요.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관료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을 쳐봐라. 자기가 이제 지방관을 할 때 그 지방관으로 가는 사람이요. 너무 점에 의지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참조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거는 사서삼경에도 들어가고요. 이 동양적 선비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어떤 교양 과목 같으면서도 점서 역할도 하면서 또 이게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건 하늘에 소통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통하는 겁니다. 이 뭐 복서정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복서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서주기라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뭐 대나무를 많이 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괴를 뽑았고요. 또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껍질로 해서 거기 이제 지제 갖고 이제 그 문양을 갖고 점을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런 게 다 왕가에서 했던 거예요. 왕가. 하늘에 묻는 거죠. 하늘에 묻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사에 대해서나 또 어떤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점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하나의 학문이고 또 문화행위고 또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거죠.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진 않겠지만 또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주역점을 보나,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떤 하나의 개개인의 사건에 강해요. 집이 나가겠느냐, 오빠랑 잘 되겠느냐, 이런 사건에 강해요. 또 타로는 제가 좋아하는데요. 뭐 동양 타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타로는 그림을 갖고 하는데요. 또 심리에 강합니다. 심리. 오빠의 마음, 그 여자의 마음, 그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심리에 강하죠. 심리에 강한데, 점은 점이죠. 타로점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꾸 타로가 뭐 심리 상담이나 자꾸 이렇게 우기려고 하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사람은 점에 대한 기피 증상이 있는 거예요. 뭐 점이라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타로점이라면 뭐가 안 돼? 꼭 뭐 타로는 심리 상담이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분은 점이라는 게 뭔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하늘에 묻는 거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와 하늘과 소통하는 거다. 그럼 바른 점사를 줍니다.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점친 게 미신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물은 겁니다. 옛날에 주역 같은 거는 그 어떤 선비의 교양 과목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신점도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소통. 신점도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 생각인지 신의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기 느낌의 생각을 신의 말로 우기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진정하게 신과 통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갈 때 점적인 요소를 많이 묻지만 저는 사주의 큰 틀의 명과 점을 같이 봐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점적으로 지금 좋아도 사주의 큰 틀에서 그 사람이랑 안 맞을 수 있으면 요러요러한 것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상수상도 같이 말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타로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는 전 사주는 안 보고요 그냥 타로만 볼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긴 시간대를 말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젊으신 분이 와서 이제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는 거죠. 잘 공무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묻는데 타로로는 뭐 6개월 1년 단기간을 보는 거지 10년 20년 뭐 5년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주를 보면 어때요? 돈이 없다고 타로를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타로 봐주면서 이렇게 손을 봤죠. 손금을 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손금들이 있어요. 그럼 뭐 이거는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손님은 어떤 뭐 돈 때문에 타로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서비스로 이렇게 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고 1년에 대해서 뭐 떨어졌더라도 뭐 2, 3년 후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에 맞는지도 알려주려면 이제 사주 같은 명하, 관상, 수상 같은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점만 본다, 뭐 신점만 본다. 그게 순간 뭐 굉장히 잘 짜릿한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지명을 말하면 안 되죠.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뭐 그래서 내년에 뭐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를 그분이 맞췄다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글로 또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그때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틀리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굉장히 뭐 신기한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점만 봤을 때는 틀릴 확률이 높고요. 또한 해결책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거기 점집에 가면은 성씨를 알아맞힌대. 성씨. 그러니까 최씨, 뭐 김씨, 이씨 무슨 성씨를 알아맞힌다는 거죠. 성씨를. 그러냐? 그럼 뭐 신기하다. 근데 거기 계속 다니시고 저한테 왔냐? 그러니까 성씨를 맞추는 건 신비한데 무슨 성씨죠? 이렇게 하는 건 신비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된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굿비슷한 의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씨를 맞추는 거는 신비하고 신기한 재주죠. 하지만 내 문제에 대한 말을 안 해주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안 해주거나 문제에 대한 기둥을 얘기를 틀린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성씨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성씨를 맞춰주면 되죠. 최 누구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박 누구다 맞추면 되죠.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성씨를 맞추는 거를 신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이제 뭐 어떤 남자 중년의 분이 오셔서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사주풀이나 이런 걸 듣고 참조하셔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흐름은 이렇고 이러니까 뭐 직업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니까 창업보다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참조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금융 컨설팅이나 재무 컨설팅도 하잖아요. 사업하면 경영 컨설팅도 하는데 운세 컨설팅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운세 컨설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점만 보지 마시고 신점이다 이렇게 점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명학 사주적인 운의 흐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순간 좋은데 조금 있다가 나빠지거나 이런 거를 점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좋다고만 말을 하지. 근데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좋아진다. 이거를 점으로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랑 이런 명학, 대표적인 게 이제 명리학이죠.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추천하는 게 그분이 일정한 사회 경험도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추천을 해요. 사람이 너무 어리다거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데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궁합을 묻는다거나 그렇잖아요. 또 뭐 동자 뭐 신의에서 뭐 나이가 어려서 너무 순수하다는데 사업에 대해서 물는다. 그분이 그 사업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합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에게 이런 학문을 같이 하신 분들에게 상담을 해보시면 더 컨설팅하는 의미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단기 점을 맞추면 신기하지만 100% 매번 100번 1000번 다 맞춘다 그런 분은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신점 본다고 이런 역학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존중하는데요. 그럼 그 손님들이 그런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섞어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고 주머니나 봉투에 들고 와서 맞춰보라 그래라. 누가 맞추는 사람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그 사람 홍보를만 하고 살게. 홍보를 할게. 그 사람. 그 누가 맞춰요 그거를. 특히 5원짜리나 10원짜리 한번 넣어보세요. 그 누가 맞추는지. 아니 신이 다 알려주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보고서. 그렇잖아요. 뭐 다 본다며. 말 안 해도 안다며. 그럼 얼마 넣었는지 왜 못 맞춰. 맞춰보라래. 주머니나 봉투에.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예전에는 뭐 그렇게 테스트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나이 들고 그런 것은 없고 누가 뭐 신점만 채우라 그러면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그 맞추는 사람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신점도 장점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꼭 신과 소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저한테 배운 분들 중에 이제 제자님들 무속인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신과 소통이 안 되고 신이 뭐 보고 들리지 않는데 신당을 꾸민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꼭 신당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해요. 그리고 꼭 한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왜냐? 그래야 손님들이 더 여기는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뭐 다른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점과 명을 같이 하는 경험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시고 점과 명 사주의 차이점과 특징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